Januar. 우리는 지난 3번의 수업을 통해 과학의 가장 중요한 기본량인 길이와 시간, 그리고 질량이 어떻게 정의되는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번 수업에서는 앞선 기본량 못지않게 중요한 전류와 온도, 그리고 물질량과 빛의 세기를 나타내는 광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주제는 전류입니다. 여기서 류는 무언가가 흐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흐르고 있다는 걸까요? 우리는 앞선 수업에서 수소 원자가 양성자 하나와 전자 하나로 이루어진 가장 간단한 구조의 원자라는 것을 이미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양성자는 양의 전하를, 그리고 전자는 음의 전하를 갖고 있습니다. 이 전하는 전자기력의 원인이며 바로 전류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류는 다름 아닌 전하의 흐름을 의미합니다. 즉, 넓은 의미에서 양전하 또는 음전하가 움직여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전기적인 양의 기본적인 양이라면 전하의 양이 얼마인지를, 즉 전하의 양으로 정의해야 할 텐데 왜 전하의 흐름인 전류로 정의되었을까요? 전하의 양을 기준으로 삼으려면 전하 하나를 분리하고 그 값을 여러 번 재현해 측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기술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전류가 흐르면 도선 사이에 힘이 작용하고 자기장이 생기는데요. 이러한 전기적인 현상들은 당시에도 반복해서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전기적인 기본량은 근본적인 개념보다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양을 기준으로 삼아야 했고 전하량이 아닌 전류로 정의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전기에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이 용어를 처음 사용한 과학자는 누구였을까요? 인간은 과거부터 번개나 정전기와 같은 전기 현상을 알고 있었고 1800년 볼타전지가 발명되면서 전기 에너지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1750년경 벤자민 프랑클린은 전기 현상이 일종의 흐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이동한다고 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기 현상을 일으키는 것이 어떤 흐르는 것이라면 많이 존재하는 곳을 플러스로 적게 존재하는 곳을 마이너스라고 정의했습니다. 따라서 당시 정의에 따르면 전류는 전기가 많이 존재하는 플러스 극에서 전기가 적게 존재하는 마이너스 극으로 흐른다고 정의되었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흐르는 것은 전자이고 전자는 음극에서 양극으로 흐르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과거 과학자들의 정의가 현재까지 그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당시 전류의 정체를 알고 있지는 못했지만 전기와 관련된 수많은 물리적 법칙들이 이미 정립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점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자연의 본질적인 성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서로 다른 두 성질을 구분하기 위해 인간이 붙인 이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전하를 기준으로 삼기 위한 조건들이 점차 마련되기 시작합니다. 전자라는 전하를 가진 입자가 밝혀지면서 전자 하나가 가지는 전하의 양이 항상 일정한 값이라는 사실도 실험적으로 확인됩니다. 이로써 전하 하나의 양을 반복해서 재현하고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면서 전류의 정의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전하 하나가 갖는 전하의 양은 변하지 않는 일정한 값으로 전기 현상을 정의하는 데 사용되는 대표적인 상수이고 이 값을 기본 전하라고 부릅니다. 전자 하나가 가지는 전하의 양을 기본 전하라고 하며 이는 장소나 시간에 관계없이 항상 같은 값을 가지는 자연 상수입니다. 기본 전하의 값은 1.602-176-63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으로 정확히 고정된 자연상수이고 암페어는 이 값을 기준으로 정의됩니다. 지금 등장한 숫자 자체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개념에 집중하면 됩니다. 1암페어는 1초 동안 이동한 기본 전하의 개수로 정의됩니다. 만약 1초 동안 이동한 기본 전하의 개수가 6.241 곱하기 10의 18승계라면 이 전류의 흐름을 1암페어라고 정의합니다. 여러분 이제 확실하게 느낄 수 있나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기본량들의 기준이 특정한 물체가 아니라 자연에서 변하지 않는 자연 상수들로 정의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네 번째 기본량 전류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기본량 역시 어떤 자연 상수로 정의되는지 이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기본량은 온도입니다. 온도는 물체를 이루는 입자들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물리량입니다. 온도가 낮다는 것은 입자들의 운동이 느리다는 뜻이고 반대로 온도가 높을수록 입자들의 운동은 더 격렬해집니다. 이처럼 온도는 물체를 이루는 입자들이 무작위적으로 운동할 때 그 운동이 얼마나 격렬한지를 나타내는 물리량입니다. 샤를의 법칙에 따르면 온도가 내려갈수록 입자들의 운동 에너지는 감소하고 그에 따라 기체의 부피도 줄어들게 됩니다. 화면 왼쪽에 샤를의 법칙을 보여주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세로축은 기체의 부피를, 그리고 가로축은 온도를 나타냅니다.
그래프에서 붉은 선은 샤르의 실제 실험을 통해 얻은 결과를 나타냈고 온도가 높아질수록 기체의 부피가 커지는 비례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샤르는 실험이 가능한 제한된 온도 범위에서 기체의 부피 변화를 측정했습니다. 당시에는 기술적으로 매우 낮은 온도에서의 실험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실험 결과가 온도와 부피 사이의 직선 관계이기 때문에 직선을 계속 연장해서 이론적으로 기체의 부피가 0이 되는 온도를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기체의 부피는 음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직선 관계를 연장하면 기체의 부피가 0이 되는 이론적으로 도달 가능한 최저 온도가 정의됩니다. 이 이론적인 최저 온도를 절대 0도라고 하고 단위로는 0K로 나타냅니다. 단위는 켈빈, 섭씨로는 약 마이너스 273도입니다. 그렇다면 온도가 높을수록 입자들은 더 빠르게, 즉 더 큰 에너지를 가지고 운동한다고 했는데요. 온도와 에너지는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요? 온도와 에너지를 연결해주는 게 바로 볼츠만 상수입니다. 입자 하나가 갖는 평균 에너지는 온도에 비례하고 이때의 비례상수가 볼츠만 상수입니다. 앞에서 길이의 기준을 정하는 과정을 설명할 때 빛의 속도를 정밀하게 측정한 뒤 그 값을 상수로 고정해 길이를 정의했다는 설명 기억나시나요? 마찬가지로 볼츠만 상수 역시 충분히 정밀한 실험값을 상수로 고정시키고 더 이상 측정할 필요가 없는 값으로 만듭니다. 절대온도 0K는 섭씨 마이너스 273도이고 섭씨 0도는 273K입니다. 따라서 섭씨 온도와 절대온도의 눈금 간격은 같습니다. 그런데 볼츠만 상수는 절대온도라는 온도 체계 자체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온도가 1K 변할 때 에너지가 얼마나 변하는지를 연결하는 상수입니다. 우리는 지금 입자의 운동 에너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운동이란 과연 어떤 운동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상자 안에서처럼 입자가 공간 속을 직선으로 이동하는 운동을 우리는 병진 운동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렇다면 절대 온도에서 절대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맞습니다. 입자의 병진 운동 에너지가 0이 되는 기준점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물리량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0의 상태가 존재할 때 우리는 절대값이라고 정의합니다. 따라서 0K에서 입자는 정지 상태에 있습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입자의 운동 에너지 역시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온도가 높아질 때 입자의 운동 에너지는 얼마나 증가할까요? 온도가 1K 변할 때 입자 한 개가 갖는 병진 운동 에너지는 2.07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주울만큼 증가합니다. 이 에너지 값은 앞에서 설명한 입자의 운동 에너지식에서 정확히 2분의 3K에 해당하는 에너지입니다. 즉 온도를 1K 올릴 때마다 입자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3K만큼씩 증가합니다. 따라서 볼츠만 상수는 온도와 에너지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기본량인 시간을 설명할 때 시간은 약속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길이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본량인 온도는 현재의 기온이나 체온을 나타내기 위한 기준이 아니라 온도가 변할 때 에너지는 얼마나 변하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즉 온도의 기준은 단위를 켈빈으로 정한다는 뜻이 아니고 온도가 1K 변할 때 에너지는 이만큼 변한다를 정하는 기준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기본량에 대한 내용은 SI 체계에서 각 단위를 엄밀하게 정의하고 그 양은 대체 얼마인지를 배우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절대온도 1K의 변화에 해당하는 에너지의 양이 정확히 운동 에너지 2분의 3K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이해했습니다. 샤를의 법칙을 통해 절대온도 체계를 살펴봤고 1K의 온도 변화와 입자의 에너지를 볼츠만 상수로 연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전류와 온도의 기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래는 이번 수업에서 물질량과 광도까지 함께 설명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물질량과 광도의 기준에 대한 내용은 다음 수업으로 분리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습은 곧 실력으로 나타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에너지와 여력 학점 온도를 연결하는 상수 그것이 바로 볼츠만 상수이다. 야누아 스튜디오